초록문 오헨리. 가령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10분 동안 시가를 피우고 기분 전환이 될 만한 가벼운 비극을 보러 갈까? 아니면 그럴듯한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갈까 궁리하면서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느닷없이 누군가가 당신의 팔에 손을 잇는다. 고개를 돌리자 다이아몬드와 러시아산 흑담비 코트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인의 황홀한 눈동자와 마주친다. 여인은 당신 손에 몹시 뜨거운 버트롤 빵을 억지로 쥐어주며 조그마한 가위를 꺼내 당신 외투의 두 번째 단추를 싹둑 잘라버리고는 갑자기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외친 다음 겁먹은 듯 뒤를 힐끔거리며 다급히 건너편 길로 사라져버린다. 이거야말로 순수한 모험일 것이다. 당신이라면 이런 모험을 받아들일 텐가?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어리둥절하여 얼굴을 붉히리라. 당황스러워 롤빵을 슬그머니 버리고 사라진 단추 자리를 맥없이 만지작거리며 브로드웨이를 계속 걸어가리라. 만일 당신이 순수한 모험정신이 살아있는 축복받은 소수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진정한 모험가가 그렇게 많았던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모험가로 기록에 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사업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원하는 것, 이를테면 황금양털이라든가 성배 또는 귀부인의 사랑과 보물, 왕관, 명성 같은 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모험가라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미지의 운명을 맞이하려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좋은 본보기가 회귀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탕하였다. 이제껏 어중간한 모험가는 많았다. 그들 역시 용감하면서도 훌륭한 인물들이었다. 십자군 원정에서 태평양 해안의 깎아지른 펠리세이드 협곡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험은 역사와 소설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역사소설이라는 분야도 일구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상을 획득해야 했고 목표물을 돌파해야 했으며 도끼를 갈아야 했고 경주에서 내달려야 했다. 또한 새로운 방어자세를 구상해야 했고 이름을 새겨야 했으며 이해관계에 얽혀 시시비비를 따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셈이다. 대도시에는 로맨스와 모험이라는 쌍둥이 영혼이 언제나 훌륭한 구원자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돈다. 우리가 거리를 쏘다니는 동안 그들은 은밀히 우리를 훔쳐보고 20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문득 올려다본 창가에서 우리의 마음속 화랑에 걸려있는 친숙한 초상화에서 본 듯한 얼굴과 마주친다. 모두가 잠든 도시의 도로변에서 우리는 덧문을 내린 빈집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과 공포에 찬 비명을 듣기도 한다. 택시 운전사가 우리를 익숙한 장소가 아닌 낯선 문 앞에 내려놓으면 그 문을 열고 누군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얘기한다. 글씨가 씌어있는 한 장의 종이 쪽지가 우연이란 높다란 곳에서 팔랑거리며 내려와 발밑에 떨어지는 수도 있다. 우리는 오가는 인파 틈에서 낯선 사람들과 한순간 정오와 애정 또는 두려움이 담긴 눈길을 주고받는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면 보름달의 딸이거나 별나라의 사촌 같은 미녀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와 비를 그을지도 모른다. 도시 곳곳의 길목마다 손수건들이 떨어져 있고 손가락들이 손짓하며 흔들리고 시선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리고 허망하고 쓸쓸하며 황홀하고 신비로운 위험하고 변화무쌍한 모험의 실마리들이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슬며시 빠져나간다. 그렇지만 실마리를 흔쾌히 붙잡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인섭이라는 엄격한 잣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무료하게 짝이 없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면 우리의 로맨스란 한두 번의 결혼이나 금고 같은 서랍 속에 간직해둔 장식용 공단 장미 또는 전기 난방기와의 평생에 걸친 싸움처럼 시시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진정한 모험가였다. 그는 거의 매일 저녁 침실에서 빠져나와 갑작스럽고 엄청난 일을 찾아가곤 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 옆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놓여 있을 것만 같았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낯선 골목길에 가보기도 했다. 파출소에서 밤을 보낸 적이 2번 있었고 교묘하고 탐욕스러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달콤한 아침과 유혹의 말 한마디에 솔깃해 시계와 돈도 날려버렸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시들지 않는 열정으로 눈앞에 떨어진 장갑을 빼놓지 않고 주워들면서 모험을 이어나갔다. 어느 날 저녁 루돌프는 도시의 오래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따라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었다. 2 종류의 인파가 보도를 가득 메웠다. 한 무리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집을 버리고 수많은 촛불이 밝혀진 식당에서 형식분의 환영을 구하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이었다. 젊은 모험가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차분하게 주위를 살피며 걸었다. 그는 낮에는 피아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넥타이는 막대 모양의 피인으로 고정하는 대신 토파즈 고리에 끼웠다. 한 번은 어느 잡지의 편집자에게 리비 양이 쓴 주니어의 사랑 테스트라는 책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써 보낸 적도 있었다. 산책 도중에 길가에 놓인 유리상자 안에서 이빨이 시끄럽게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먼저 그는 메스꺼운 기분을 느끼면서 우선 상자 바로 뒤편에 있는 식당 쪽으로 주위를 돌렸다. 그런데 다시 한번 헐깃 살펴보니 옆 건물 높은 곳에 걸린 치과의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빨간색 실로 수놓은 우도에다 노란색 바지를 괴상하게 입고 군용 모자를 쓴 거대한 몸집의 흑인이 지나가는 행인들 중 받겠다는 이에게만 조심스럽게 쪽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런 치과 광고는 루돌프에게 익숙한 광경이었다. 루돌프는 치과 광고지를 나누어 주면 대체로 받지 않고 지나쳤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이 흑인이 워낙 능숙하고 재빠르게 그의 손에 쪽지를 밀어 넣는 바람에 솜씨에 tam복해 미소 지으며 그대로 가져갔다. 그는 몇 미터쯤 더 걸어가다 무심코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깜짝 놀라 쪽지를 뒤집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쪽지의 앞면은 텅 빈 백지였고 뒷면에는 잉크로 초록문이라는 3글자가 쓰여 있었다. 루돌프는 세 발짝 앞에서 걷던 남자가 흑인이 준 광고 쪽지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치과의사 이름과 주소, 보철치료, 의치시술, 브릿지시술 같은 흔한 영업 내용과 통증 없는 수술을 보장한다는 선전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험을 좋아하는 이 피아노 판매원은 한쪽 길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이어 길을 건너 한 블록을 걸어 내려가다 다시 길을 건넌 다음 인파에 끼어들어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2번째로 흑인 곁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가 건넨 쪽지를 또 받았다. 그는 10발자국쯤 걸어가서 쪽지를 살펴보았다. 처음 보았던 쪽지와 똑같은 필체로 초록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앞뒤에서 걸어가던 행인들이 버린 쪽지 서너 장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전부 백지로 보이는 쪽으로 떨어져 있었다. 루돌프는 쪽지들을 죄다 뒤집어 보았다. 쪽지마다 치과 진료실의 판에 박힌 선전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루돌프 스타이너, 진정으로 모험을 추구하는 그에게 장난꾸러기 요정이 2번씩이나 손짓하여 부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도 2번이나 그랬으므로 탐색의 원정은 어느덧 시작된 셈이었다. 루돌프는 딱딱 부딪히는 이가 들어있는 상자 옆에 거대한 흑인이 서 있는 것으로 또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지나치면서 쪽지를 받지 못했다. 현란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인데도 에티오피아인은 길에 서서 어떤 사람에겐 정중하게 쪽지를 건네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방해하지 않고 보내주었다. 그 모습에서 자연적으로 타고난 원시적 위험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30초 간격으로 그랜드 오페라 가사나 버스 차장의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알아듣기 힘든 말을 연달아 짓거렸다. 그런데 흑인은 이번에는 루돌프에게 아예 쪽지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번들거리는 큼지막한 검은 얼굴에서 냉정하고 경멸하듯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비쳤다. 흑인의 표정이 모험가를 아프게 찔렀다. 그의 표정 속에 너 따위는 안 되겠다 하는 무언의 비난이 담겨 있었다. 쪽지에 적힌 비밀스러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흑인은 많은 행인 가운데 쪽지를 받을 사람으로 그를 2번이나 선택했다. 그런데 이제는 비밀스러운 수수께끼를 풀 지혜도 용기도 부족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만 같았다.
몰려드는 인파에서 비켜선 젊은 모험가는 틀림없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건물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건물은 5층 높이였고 지하에는 조그만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1층은 벌써 문이 닫혔는데 여성용 모자나 모피를 파는 가게처럼 보였다. 2층은 깜빡거리는 전광판의 글자로 보아 치과 병원 같았다. 그 위층은 온갖 은으로 된 혼란스러운 간판들이 손금 보는 점쟁이, 양제사, 음악가, 의사가 입주해 있음을 알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보다 더 위층은 커튼이 드리우고 창턱에 흰 우유병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집이 분명했다. 나름의 관찰을 마친 루돌프는 건물의 높은 돌계단을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다. 카펫을 깐 청청대를 계속 올라가 꼭대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복도에는 창백한 가스등 2개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 하나는 오른편 저 멀리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더 가까운 왼편에 있었다. 그는 가까운 쪽의 불빛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원형 불빛 속에 초록색 문이 보였다. 한순간 그는 망설였다. 그러자 쪽지를 돌리던 흑인 남자의 오만불손한 비웃음이 눈에 선히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곧장 초록색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노크를 한 후 문 안쪽에서 대답이 들려오기까지 그 짧은 순간에는 진정한 모험심에 숨이 가빠지는 법이다. 초록색 판자문 안쪽에서 무엇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도박을 하는 노름꾼들, 교묘한 수법으로 덫에 미끼를 따는 교활한 사기꾼들, 용감한 남자를 사랑하고 또 그 남자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미인, 위험, 죽음, 사랑, 실망과 비웃음.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문을 두드린 무모한 행동에 대답할지 모를 일이었다. 문 안쪽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채 스물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질 듯 휘청대며 서 있었다. 여자는 손잡이를 스르르 놓더니 한쪽으로 더듬거리다 픽 쓰러지고 말았다. 루돌프가 쓰러진 여자를 부축해 벽에 기대놓은 빛바랜 소파에 눕혔다. 그는 문을 닫고 나서 깜빡거리는 가스등이 켜진 방 안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깔끔하긴 했지만 무척이나 궁색한 방이었다. 여자는 기절한 듯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루돌프는 드럼통이 없는지 방 안을 사사시 살폈다. 사람을 드럼통 위에 올려놓고 굴려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건 물에 빠진 사람에게나 하는 거지. 그는 모자를 벗어 그녀에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다. 중산 모자의 챙으로 코를 스친 덕분에 그녀가 눈을 뜬 것이다. 그 순간 젊은 남자는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 화랑에 걸려있는 어느 친숙한 초상화에서 사라진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진한 회색빛 눈망울과 오똑하지만 자그마한 코, 완두콩 등굴의 등굴 송 같은 진갈색 곱슬머리는 지금까지 그가 겪은 온갖 멋진 모험들에 대한 합당한 종착지이자 보상인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내추럴만큼 여위고 창백했다. 여자가 가만히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여자가 힘없이 물었다. 제가 기절했었나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당신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지내보시라고요. 루돌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저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줘요. 초록문을 쏜살같이 뛰쳐나간 루돌프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20분 만에 돌아온 그는 그녀가 문을 열어주도록 발끝으로 문을 찼다. 양팔에 식료품 가게와 식당에서 산 음식물이 한아름 들려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빵과 버터, 로스트 비프, 케이크, 파이, 피클, 굴, 닭구이, 우유 한 병과 따끈한 홍차 등 사온 음식을 꺼내놓았다. 루돌프가 호통치듯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기 도박 같은 짓은 당장 때려치워요. 저녁 차려놨습니다. 그는 여자를 부축해 의자에 앉힌 뒤 물었다. 차를 따를 컵은 있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창가 선반 위에 있어요. 그가 차찬을 들고 돌아다 보니 그녀가 황홀한 듯 눈을 반짝이며 정확한 여자의 직감으로 종이봉투에서 찾아낸 큼직한 허브 피클을 꺼내 먹으려고 했다. 그가 웃으면서 피클을 뺏고는 우유를 한 컵 가득 따라주었다. 그가 명령이라도 하듯 말했다. 이걸 먼저 마셔요. 그 다음에는 차를 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날개를 드세요. 몸 상태가 아주 좋아지면 내일쯤 피클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나를 손님으로 맞이해 주신다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군요. 그가 다른 의자를 식탁 쪽으로 끌어당겼다. 차를 마시고 난 여자의 눈이 반짝거렸고 얼굴에 살짝 온기가 돌았다. 그녀는 굶주린 야생동물처럼 우아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가 앞에 있다는 것도 그 남자가 자신에게 베푼 도움의 손길도 자연스러운 일인 양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것은 인습을 무시한 태도라기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왔기에 가식적인 체면 따위는 제쳐두고 인간적인 권리를 먼저 누리겠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차츰 기운을 되찾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몸에 밴 관습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도시에서 날마다 지겹도록 듣는 그렇고 그런 얘기였다. 즉 여자는 적은 급료를 받는 상점의 여점원이었는데 그마저도 벌금을 무느라 많이 줄어들었고 가게 주인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었다. 병이 나서 일을 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잃고 덩달아 희망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마치 모험가 루돌프 스타이너가 초록문을 두드려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루돌프에게는 그녀의 사연이 일리아드만큼이나 엄청나고 주니어의 사랑 테스트에 나오는 위기만큼이나 대단하게 들렸다. 그가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군요. 그녀가 진지하게 대꾸했다. 험난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친척이나 친구는 없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루돌프가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다. 실은 저도 외톨이랍니다. 그녀가 냉큼 말을 받았다.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요. 젊은이는 여자가 혈혈 단신인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말을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눈꺼풀을 살짝 내리깔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후유, 너무 졸려요. 그런데 기분이 정말 좋아요. 루돌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몸이 좋아질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녀가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안녕히 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은 몹시 절실하고 진실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묻는 듯 했다. 그 바람에 루돌프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아, 내일 잘 지내고 계신지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쉽게 떨쳐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가 문간에 섰을 때 그녀가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방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그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투였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쪽지가 떠오르자 뜬금없이 질투심이 이르 괴로웠다. 만일 그 쪽지가 자기처럼 모험을 즐기는 다른 자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그녀가 절대로 이런 사정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쫓기듯 쓰게 된 이상한 방편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일하는 피아노 상점의 조율사 한 분이 이 건물에 살고 계세요. 그만 실수로 당신 방문을 두드린 거예요. 초록색 문이 닫히기 전에 그가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의 미소였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 다시 그 위층으로 올라가 수수께끼 같은 탐색을 계속했다. 이 건물의 문은 죄다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루돌프는 길거리에 내려왔다. 현란한 차림새의 흑인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루돌프는 흑인 앞으로 다가가 쪽지 2장을 내밀었다. 루돌프가 물었다. 왜 내게 이 쪽지를 주었는지 말해주시오. 용건이 뭔가요? 선량한 얼굴의 흑인은 활짝 웃으면서 자신을 고용한 주인의 멋들어진 광고지를 내보였다. 그가 도로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날이 바로 저겁니다. 그런데 일막을 보시기엔 좀 늦으신 것 같은데요? 그가 가리킨 쪽을 보니 극장 입구 위에 새로 상연하는 연극 초록문을 알리는 전광판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날이 제가 듣기로는 최고급 연극이라는데요. 저기 극장 대표가 $1를 주면서 이걸 건네섭죠. 치과의사 광고에 끼워 극장 쪽지를 좀 돌려달라고 말이죠. 날이 치과 광고지도 하나 드릴까요? 집 모퉁이에 다다르자 루돌프는 술집에 들러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시가도 샀다. 시가에 불을 붙여 물고 나오면서 코트의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모퉁이에 서 있는 가로등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어쨌거나 그녀를 만나도록 길을 안내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운명의 손길임에 틀림없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루돌프 스타이너를 로맨스와 모험을 추구하는 진정한 사람들 축에 끼워줘도 마땅할 것이다.